안녕하세요. 그날 저녁 우리 집 식탁의 분위기는 꽤 훈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매운 갈비찜을 하고 시원한 소고기 무국도 끓였죠. 남편 민호는 평소 잘 마시지도 않는 캔 맥주를 따며 기분 좋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나 너랑 상의할 좋은 일이 있어. 마지막으로 무생채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은 저는 물었죠. 무슨 좋은 일? 당신 싱글벙글한 걸 보니 회사에서 보너스라도 나왔어? 민호는 갈비찜을 한 입 가득 넣고 오물거리며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보너스가 아니라 집 문제야. 오늘 엄마랑 같이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그 아파트 보고 왔어. 36평형, 약 120무인데 구조도 좋고 로얄층이라 채광도 끝내주더라. 그 말을 듣자 제 마음도 환해졌습니다. 결혼 3년 차, 줄곧 전세살이를 하며 2년마다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전화에 시달렸고 보일러가 고장나도 눈치를 보며 고쳐 쓰던 서름이 있었으니까요. 지난 겨울에는 난방이 잘 안 되어 밤새 떨었던 기억도 납니다.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이 보이는구나 싶었죠.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집 매매가가 얼마래? 우리 돈은 충분해. 그때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옆에 있던 숭늉을 한 모금 마시더니 느릿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총 15억이다. 나랑 민호가 10억 모았고 나머지 5억은. 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곁눈질로 저를 힐끔 보셨습니다. 제가 5억을 보태겠다고 말하기를 기다리시는 눈치였죠. 사실 저도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마트 점장으로 일하며 월급과 인센티브를 악착같이 모아 딱 5억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원래 집 살 때 보탤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애둘러 말하지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나머지 5억은 제가 낼게요. 저도 그동안 모은 돈이 있어서 딱 그 정도 돼요. 굳이 대출 안 받아도 되겠어요. 저는 이 말을 하면 두 분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돈 걱정을 덜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당황한 분위기를 수습한 건 남편 민호였습니다. 정말? 와, 잘됐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바로 부동산 가서 계약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도 올리는 거죠? 집값의 3분의 1인 5억을 제가 내는 거니까 공동 명의로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탁 소리가 나도록 젓가락을 식탁에 내리치셨습니다. 목소리는 순식간에 옥타브가 올라갔죠. 내 이름을 올린다고? 지금 제정신이니? 이 집은 내 아들이 사는 집이야. 나랑 민호가 10억을 냈고 넌 겨우 5억 냈으면서 어디다 숟가락을 얹으려 들어.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이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참을성을 발휘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세요. 15억짜리 집에 제가 5억을 보태시면 3분의 1 지분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랑 민호 씨는 부부예요. 요즘 부부가 집 살 때 공동 명의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살 집인데 제 이름 올리는 게 뭐가 문제예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시어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똑똑히 말하는데 이 집은 오로지 내 아들 민호 이름으로만 할 거다. 어디 굴러들어온 돌이 우리 집 재산에 욕심을 내. 공동명예, 꿈도 꾸지 마라. 민호가 옆에서 어머니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엄마, 좀 진정하세요. 지은이도 돈을 냈으니까 이름 올리고 싶은 마음 이해하죠. 좋게 얘기해요. 이해는 무슨 놈의 이해. 시어머니는 민호의 손을 뿌리치고 눈을 부라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지은이 너 오늘 이 일은 타협 없어. 등기에는 무조건 민호 이름만 들어간다. 네가 기어코 이름 넣겠다고 하면 나 지금 당장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다. 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정말 혀를 깨물기라도 할 듯 입가에 손을 가져가며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살벌한지
섬뜩할 정도였죠.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이름 한 줄 안 올려주겠다고. 목숨까지 거시다니 정말 지독하다 싶더군요. 저는 예전처럼 울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가 난리를 피우면 일이 커질까 무서워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갔었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집을 사는 건 평생의 대사인데 내 돈 5억을 내고도 이름조차 못 올린다니요. 하지만 당장 맞서 싸워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 민호만 중간에서 곤란해질 테니까요.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이름 안 올리면 되잖아요. 어머니 뜻대로 할게요. 공동명의 아내요. 제가 너무 쉽게 승낙하자 시어머니는 짐짓 놀란 눈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모르셨겠죠. 어머니는 입을 삐죽거리며 흥 하고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여자가 남자 덕 볼 생각 말고 내조나 잘하면 그게 복인 줄 알아야지. 민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지은이가 알겠다고 했으니까 그만 화 푸세요. 밥 다 식겠다. 어서 먹자. 저는 젓가락으로 무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차가운 거울처럼 명징했죠. 이대로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내 피 같은 돈 5억인데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넘길 수는 없으니까요. 혀를 깨물고 죽겠다고요? 어디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그 뒤로 밥상머리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요란했죠. 시어머니는 몇 숟가락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속이 불편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민호는 계속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우리 엄마 원래 성격 알잖아. 입은 거칠어도 속은 여린 분이야. 널 미워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저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 화 안 났어. 걱정 마. 사실 어떻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내고 이런 대접을 받는데 하지만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라 제 권리를 찾을 방법을 강구할 때였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남편을 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런 경우 돈은 냈는데 명의가 없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친구는 제 사정을 듣더니 걱정 말라며 내일 자기 남편과 통화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지은아, 민호 씨랑 집 사는 문제로 대화한 카톡이나 통화 녹음,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은 무조건 다 저장해둬. 그게 다 증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구나. 준비만 철저히 하면 내 몫을 찾을 수 있겠구나 싶었죠. 침대에 누워 거실 쪽을 귀 기울여 보니 민호가 시어머니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내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내 돈 5억을 어떻게 이체할지 정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 이체로 흔적을 남기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그리고 그 집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나 권리관계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 따지는 게 야박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수라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날 호구 취급한다면 저는 절대 그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속이 안 좋다며 나오지 않으셨고 민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시간 되면 엄마랑 얘기 좀 잘해봐. 아직도 화가 안 풀리신 것 같아. 저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얘기는 하겠지만 절대 굽히지는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죠. 민호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집안일을 대충 정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제 돈 5억을 별도 계좌로 옮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변호사는 거의 2시간 동안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고 그 돈이 주택 구매에 쓰였다는 걸 증명하면 명의가 없어도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제 조건은 증거입니다. 이체 내역, 대화 내용, 그리고 가능하다면 차용증이나 약정서 같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는 계약 전에 남편, 시어머니와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합의서를 쓰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그들이 딴소리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내친 김에 구청 지적과 부동산 관련 부서에도 들러 계약 시 주의사항을 물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매매 계약서상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므로 공동 명의를 원하면 계약서 쓸 때부터 이름을 넣어야 한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증여세 등 비용이 발생하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우리가 계약하려는 아파트 단지로 가서 중개사를 만났습니다. 중개사 김 실장은 싹싹한 아가씨였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 반대로 공동 명의를 못하게 됐는데 계약서 특약 사항에라도 제 출자 사실을 남길 수 있냐고요. 김 실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가능해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동의하면 특약 사항에 자금 조달 내역을 적을 수 있어요. 계약날 남편분께 말씀드려서 매수 자금 중 5억 원은 배우자 영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고 도장 찍으면 그것도 유력한 증거가 돼요. 그 말을 들으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다시 은행에 들러 5억이 든 통장의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고 종이 통장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매도인에게 이체할 때 기록이 확실히 남도록요. 장을 봐서 집에 돌아오니 민호가 퇴근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요리 중이셨습니다. 지은이 왔니? 얼른 손 씻어라. 밥 다 됐다. 민호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다시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내일 부동산에 연락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하자고 해라. 다른 사람이 그 집 노린다는 소문이 있더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보았습니다. 지은아, 계약날 너도 같이 가자. 가서 같이 도장 찍고 마무리하자. 저는 밥을 한술 뜨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요. 참, 민호 씨. 내 돈 5억은 따로 빼둔 통장에 있어. 계약금이랑 잔금 치를 때 그 통장에서 바로 매도인한테 보낼게. 그래야 자금 출처가 명확해서 나중에 세금 문제나 복잡한 일 없을 거야. 일부러 자금 출처, 명확히 같은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민호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죠. 그래, 편할 대로 해. 그게 깔끔하겠네. 옆에서 듣던 시어머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밥 먹는 속도만 좀 느려질 뿐 별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저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리고 이체할 때 매도인한테 영수증 써달라고 해서 누가 얼마를 냈는지 명시해 달라고 할게. 그래야 확실하잖아. 당신 참 꼼꼼하다. 그래, 다 당신 뜻대로 해. 민호의 대답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대화는 시어머니 들으라고, 그리고 민호에게 못 박으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 증거를 챙기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린 거죠. 저녁 식사 후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에 중개사에게 들은 특약 사항 이야기를 했더니 변호사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며 적극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특약 기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지도 물었죠. 변호사는 그들이 거부하면 이체할 때 받는 사람 통장 표시 내용에 영재, 이름, 아파트 구입 대금이라고 명확히 적으세요. 그리고 오늘 남편과의 대화 녹음도
훌륭한 증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제 돈을 남편 통장으로 먼저 보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묻자 변호사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되도록 본인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직통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남편을 거쳐야 한다면 남편에게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을 써달라고 해서 주택 구입 자금 5억 수령을 명시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이 내용을 메모장에 꼼꼼히 적어두고 혹시 몰라 수첩에도 옮겨 적어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렸는데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그러는데 계약할 때 공동명의 얘기는 다시 안 꺼냈으면 좋겠대.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충격받으시면 안 되잖아. 저는 등을 돌리고 누우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더 얘기 안 할게.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명의가 뭐가 중요해? 민호는 제 말에 감동했는지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자기가 최고야. 난 자기가 돈 욕심부리는 사람 아닌 줄 알았어. 저는 어둠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 욕심이 아니라 내 것을 지키려는 거라고. 지금 굽히는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죠. 며칠 동안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예전에 집 보러 다닐 때 썼던 교통비 영수증, 인테리어 잡지 구매 내역 등을 모아 파일에 철해두었습니다. 직접적인 집값은 아니지만 제가 이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정황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기회를 봐서 민호에게 유도신문을 했습니다. 민호 씨, 내 돈 5억 말이야. 그거 내가 결혼 생활 내내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거야. 친정 엄마가 비상금으로 놔두라던 거 다 털어넣는 건데 나 억울하게 하면 안 돼. 민호는 게임을 하느라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널 억울하게 하겠어? 이 집은 우리 둘의 집이야. 네, 돈 절대 헛되게 안 할게. 저는 이 대화도 녹음해서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가 제 출자를 인지하고 있고 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증거니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인테리어 자재를 보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지은아, 집 수리할 때 겉멋든 거 하지 마라. 살림은 실속이 있어야지. 수리비는 나랑 민호가 낼 테니 넌 신경 꺼라. 돈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는, 즉 지분 주장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경험 많으시니 알아서 잘 골라주세요. 건축 자재상에서 어머니는 타일이며 마루를 고르며 사장님께 이거 우리 아들이 살 집인데 라며 으스대셨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조용히 그 음성을 녹음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을 아들의 단독 소유로 확정짓고 있다는 증거였죠. 계약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중개사 김 실장에게 다시 연락해 계약 당일 시어머니가 계실 텐데 특약 사항 얘기를 언제 꺼내는 게 좋을지 상의했습니다. 김 실장은 내일 남편분과 단둘이 있을 때 제가 먼저 슬쩍 얘기해 볼게요. 자금 출처 명확히 하는 건 나중에 세무조사 대비해서도 좋다고 하면 보통 동의하거든요. 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계좌번호도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계약 전날 밤 시어머니는 식사 자리에서 또 넌지시 압박을 주셨습니다. 아래층 영희 엄마네도 며느리가 돈 보탰다는데 명의는 아들 앞으로만 했대. 그래도 잘만 살더라. 여자가 너무 계산적이면 집안에 복 달아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호 씨만 믿고 사는 거죠, 뭐. 민호는 그럼 내가 자기 평생 책임지지 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김 실장과 특약 사항 확인하기, 5억 원 매도인에게 직접 이체하기, 이체 메모에 영집값 남기기, 영수증 챙기기, 핸드폰 속의 녹음 파일들과 캡처해둔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계약 당일
모두가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으셨고 민호에게 가는 내내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가면 네가 먼저 계약서 꼼꼼히 봐라. 지은이가 딴소리 못하게. 저는 뒷좌석에서 녹음기를 켰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는 매도인인 50대 아저씨가 와 계셨습니다. 김 실장이 계약서를 내밀었고 민호와 시어머니가 머리를 맞대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민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특약 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모님도 자금을 일부 대시니까 자금 조달 내역을 특약에 적어두는 게 어떠세요?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 예방 차원에서도 좋고 세금 소명할 때도 편하거든요. 민호가 저를 힐끔 보며 망설이자 시어머니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특약은 무슨 특약? 우리끼리 다 아는 처지에 뭘 그런 걸 적어. 남들이 보면 웃겠다. 그냥 원래대로 해. 김 실장이 난처한 듯 저를 보길래 저는 눈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싸워봐야 판만 깨지니까요. 계약서 문제 없네요. 도장 찍죠. 민호가 말했습니다. 펜을 들려는 순간 제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돈부터 보내고 찍죠. 나중에 정신없어서 실수할라. 시어머니가 민호한테 카드 줘라. 민호가 보내게 라고 하셨지만 저는 웃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폰뱅킹으로 바로 보낼게요. 그게 빨라요. 저는 미리 저장해둔 매도인 계좌로 5억을 송금했습니다.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는 해햇살 101동, 영재, 이름 장금이라고 정확히 적었습니다. 이체 확인증을 김 실장과 매도인에게 보여주었죠. 입금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매도인 아저씨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네, 5억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지만 이미 돈은 넘어갔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매도인 아저씨가 제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새댁이 돈 많이 보탰네. 요즘 젊은 사람들 똑똑해. 잘 살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인상을 팍 쓰더니 민호를 잡아 끌고 타만히 나가버리셨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냉랭했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돈은 내 손으로 보냈고 이체 기록 남겼고 녹음도 다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이름은 없지만 실질적인 권리를 주장할 증거는 차곡차곡 쌓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시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민호가 눈치를 보며 말했죠. 엄마가 좀 서운하신가 봐. 네가 이해해라. 나중에 내가 잘 말씀드릴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알았어. 맛있는 거 해드릴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약 후 며칠 뒤 저는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더 확실한 한 방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내용 증명 형식의 법률 검토서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낸 이체 내역,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비록 명의는 남편 단독이지만 민법상 부부 공동 재산이며 부인의 기여도가 33% 존재한다는 것을 법률 용어로 명시한 서류였죠. 이것을 민호에게 보여주어 법적 효력을 인지시킬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보내준 파일을 출력해 붉은색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퇴근길에 민호가 좋아하는 족발을 사들고 집에 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민호를 베란다로 불렀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봐. 민호는 의아해하며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뭐 이런 걸 변호사한테까지 하며 웃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매매 대금의 3분의 1을 부담하였으므로 민법 재영조에 의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으며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아, 이게 진짜야? 엄마가 낸 돈은 우리 거 아니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나 장난하는 거 아니야. 5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어머니가 끝까지 반대하시면 나도 법적으로 내 권리 찾을 수밖에 없어. 이 서류 보여드리고 설득해. 나중에 소송 가서
집안 망신당하고 돈 더 깨지느니 지금이라도 공동명의 하는 게 낫다고. 민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내일 중개사한테 공동명의 가능한지 물어보고 엄마한테도 말씀드릴게. 미안하다. 내가 너무 안일했어. 다음 날 민호는 출근하자마자 김 실장에게 전화해 잔금 치르기, 전등기, 이전 전이라 명의 추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심때 집에 들러 시어머니와 단판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민호와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너 정말 너무한다. 변호사까지 사서 남편을 협박해?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돈 5억은 법적으로도 제 지분이에요. 억지 부리신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며느리 잘못 들여서 이 꼴을 당하네. 내 집에 내 아들 이름도 마음대로 못 올리고 나 죽는다, 죽어. 또다시 벽에 머리를 박는 신예를 하셨습니다. 민호가 쩔쩔매며 말렸지만 이번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찍어라, 다 찍어서 동네방네 소문내라. 악을 쓰시더군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미리 불러둔 변호사와 구청 지적과 직원 지난번 상담해준 이 주무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낯선 남자들의 등장에 울음을 뚝 그치셨습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님 돈 5억은 단순한 보태기가 아니라 공동투자의 개념입니다. 만약 명의를 안 해주시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5억 원과 이자,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을 경매에 넘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라는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주무관도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자금 출처 조사가 엄격해서 아드님 소득만으로 15억 집을 샀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증여세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며느님 지분을 명시하는 게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금 폭탄, 경매, 소송.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쏟아지자 시어머니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들으셨죠? 고집 피우다간 우리 집 다 날아가요. 지은이 말대로 해요. 결국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알았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졌다 졌어.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짐을 챙겨 본가로 가시면서 내일 등기소 갈 때 같이 가주마라고 하셨습니다. 민호는 제 손을 잡고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다음 날 우리는 법무사 사무실이 아닌 구청과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절차를 밟아 소유권 이전 신청서에 당당하게 지분, 민호 23, 지은 13을 적어 넣었습니다. 며칠 뒤 나온 등기 권리증에는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후 인테리어 공사도 제 의견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제 방을 창고로 만들려던 시어머니의 계획은 무산되었고 저는 저만의 서재 겸 침실을 꾸밀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지은아라고 부르며 눈치를 살피십니다. 가끔 반찬을 해다 주시며 입에 맞니? 하고 물으시죠. 저도 굳이 지난 일을 들추지 않고 깍듯이 대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저는 베란다에서 그동안 모았던 영수증 사본과 녹취록 메모들을 화분에 넣고 불태웠습니다. 제가 되어 날아가는 종이 조각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쌓은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당연하게 무시당하는 내 권리였노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퉁치고 넘어가기엔 내 인생과 노력이 너무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양보는 미덕이지만 권리 포기는 미덕이 아닙니다. 내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가족도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증거를 모으고 목소리를 내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소중하니까요.